수천 년 동안 중국의 봉건 사회를 돌아보면 그 속에서 단순히 남성들만이 권력을 쥐고 있었던 것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황제와 장군 뒤에는 자신만의 지략과 카리스마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여성 군주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사 속 기록과 전설 속에서 특히 돋보이는 몇몇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황제의 아내나 후궁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권력을 쥐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은 인물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여성들은 모두 황제의 아내이자 아들을 낳아 후계 구도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과 지략은 남편과 아들을 훨씬 뛰어넘어 실제로 황제조차도 이들의 능력 앞에서는 한 발 물러서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역사 속 여성 권력자 중 누가 진정으로 중국 봉건사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이었을까요? 단순히 이름만 알려진 유명 인물들 혹은 역사책 속에 길이 남은 여성들조차도 권력의 지속성과 영향력 면에서는 한 사람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잠깐 권좌에 오른 것이 아니라 거의 반세기 가까이 권력을 유지하며 시대의 흐름과 정치적 난관을 스스로 헤쳐나갔습니다. 남편과 아들마저도 그녀의 권력과 명성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못했죠.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한 여성이 어떻게 남성 중심의 정치 구조 속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지혜와 전략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제4위, 여후, 한나라의 황후. 오늘 이야기할 첫 번째 인물은 한나라를 건국한 여후 여치입니다. 여후는 단순한 황후가 아니라 남편 한 고조 유방의 옆에서 권력을 쥐고 역사 속에서 그 영향력을 확실히 남긴 여성입니다. 여후는 기원전 241년에 태어나 기원전 180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한 고조 유방의 황후이자 한 해제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여후는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보아 매우 이상적인 여성상이었습니다. 지혜롭고 아름답고 덕망 또한 갖춘 인물이었죠. 하지만 이런 완벽한 모습 뒤에는 단순히 외모와 교양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정치적 능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유방이 아직 지방의 한 무명 장수였던 시절 여후는 그의 곁에서 늘 후방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집안의 살림과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물론 유방이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방은 무척이나 자유분방하고 학식도 짧았던 남성이었기에 여후의 지혜와 인내는 단순한 부인의 역할을 넘어선 필수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유방이 초기에 세력을 키워가던 과정에서 여후는 적의 손에 2년간 억류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함락된 성에서 포로로 살아남으면서 여후는 이전의 온화하고 자애로운 성품과는 달리 정치적 야망과 냉철함을 갖추게 됩니다. 이 시기에 쌓인 경험과 전략적 사고는 그녀가 후에 권력을 장악하는 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후의 정치적 능력은 특히 2명의 어린 황제가 즉위한 시기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시 여후는 실질적으로 임조칭제, 린저첸즈라는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며 황제인 아들마저도 그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한나라 최고의 장수 중 한 명이었던 한신조차도 그녀의 정치적 술책 앞에서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호가 보여준 가장 큰 특징은 새로 건국된 왕조의 혼란과 내부 분쟁 속에서도 단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질서를 잡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남편의 권위를 뒤에서 지지하는 것을 넘어 여후 자신이 권력의 중심이 되어 국정을 운영한 것입니다. 이렇듯 여후는 한나라 초기에 건국의 기반을 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수완과 전략은 남편 유방의 능력과 결코 뒤지지 않았으며 후대 역사 기록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황제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에 남아 있습니다. 황후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실질적인 정치가로서 여후는 중국 역사 속에서 단순한 여성의 위치를 넘어선 강력한 존재였던 셈입니다. 결국 여후는 단순히 한나라를 건국한 황후라는 타이틀을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적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고대 중국 사회에서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3위, 초태후, 거란 대유의 황태후. 이번에는 중국 역사 속에서 또 다른 강력한 여성, 거란족 출신의 초태후, 초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초속은 953년에 태어나 1009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대유다려 왕조의 황태후로서 정치와 외교 모두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입니다.
초속은 거란족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권력과 정치, 그리고 사회적 교양을 접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녀가 황후가 된 배경에는 단순한 결혼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요나라 왕족은 초씨 가문과의 혼인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초속은 일찍이 정치적 연줄과 전략적 위치를 갖춘 상태에서 황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치적 업적을 보면 초속은 아들인 요 성종이 즉위한 후 황태후로서 섭정을 수행하며 대요를 최고의 전성기로 이끈 장본인입니다. 특히 그녀는 외적의 침략에 맞서 뛰어난 전략과 결단력을 보여주었는데 북송 태종의 침공을 막아내고 나아가 송나라를 상대로 직접 군대를 이끌어 압박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활약은 단순한 황후가 아닌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지도자로서의 그녀의 능력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속의 삶이 단지 정치로만 채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7명의 자녀를 낳아 황실 내에서 강력한 모계 세력을 형성하는 한편 자녀들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했습니다. 아들 성종과의 모자 관계는 특히 원만했으며 이는 그녀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가정과 혈연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초속은 개인적인 삶에서도 사랑과 인간관계의 조화를 보여준 여성으로 유명합니다. 그녀의 사랑 이야기는 특히 한덕양과의 로맨스로 전해집니다. 이 남자는 비록 황실 가문 출신은 아니었지만 초속과의 깊은 관계가 성종에게까지 인정받아 황실의 일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심지어 초속과 한덕양은 사후에도 합장될 만큼 당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깊이 기억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초속은 단순한 권력자의 위치를 넘어 인간적 면모와 감정적 삶에서도 탁월한 균형을 보여준 여성입니다. 정치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랑과 가족 관계까지 조화롭게 유지하며 살아간 점에서 그녀는 사명의 여성 권력자 중에서도 특히 삶의 완성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결국 초태후 초속은 권력과 사랑, 그리고 가정의 균형을 모두 잡은 역사 속 드문 인물로 남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인간적인 삶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2위, 측천무후, 무주여제. 이번에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성 통치자 중 한 명인 측천무후, 무주여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측천무후는 단순한 황후가 아니라 스스로 황제의 자리까지 오르며 전무후무한 권력을 행사한 인물입니다. 측천무후는 624년에 태어나 70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당 태종 이세민의 후궁으로 궁에 들어갔다가 당 고종 이치의 황후가 되었고 결국 690년에는 스스로 황제의 즉위에 무주를 세웠습니다. 역사상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여제였다는 점에서 그녀의 위치는 독보적입니다. 그녀의 정치적 능력과 업적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단순히 황후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냉철한 판단으로 적과 내부 반대파를 모두 제거하며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측천무후는 정치적으로 매우 능수능란했으며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직설적인 방식으로 경쟁자를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면모 덕분에 그녀의 정치력은 당대 최고의 지배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삶도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측천무후는 2명의 황제와 관련된 여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총 6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당 고종 이치와의 관계는 매우 돈독했습니다. 황제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그녀는 황후에서 시작해 황제에 오르는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녀가 단순히 권력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탁월한 전략과 정치적 술책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측천무후가 다스린 무주여제 시기의 당나라 왕조는 그 어느 시기보다 강력하고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정치적 안정과 국가 발전 모두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권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혈통이나 남성 황제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또한 뛰어난 지략과 정치적 수완으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측천무후는 그 증거이자 후대 역사 속에서도 길이 남는 여성 지도자의 상징입니다. 결국 측천무후는 여성도 황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한 인물이며 그녀가 세운 무주여제 왕조는 다른 여성 권력자들과 비교해도 단연 최고로 꼽힐 만한 강력함과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그녀의 삶과 업적은 오늘날까지도 정치적 전략과 리더십을 배우는 데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제1위, 서태후, 청나라 최고의 권력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인물은
청나라를 거의 반세기 가까이 통치한 서태후입니다. 서태후는 단순히 황제의 부인이나 어머니가 아니라 그 자체로 국가를 지배한 역사 속 여성 지도자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서태후는 1835년에 태어나 190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한풍제의 후궁이자 동치제의 어머니로 궁정에 들어선 지 17세에 후궁으로서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이후 장남을 출산하며 황실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정치적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나라 말기 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지만 서태후는 이를 기회로 삼아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한풍제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서태후는 젊은 황제 동치를 대신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거의 47년 동안 청나라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수많은 정치적 사건과 난관을 헤쳐나가며 황제와 대신들조차도 그녀의 판단과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태후의 통치 스타일은 냉철하고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정변을 통해 정치적 경쟁자와 반대파를 제거하며 자신의 권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특히 청나라 말기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그녀는 중앙 권력을 장악하고 황실의 안정과 국가 운영을 직접 관장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서태후는 단순한 여성 통치자가 아니라 한 시대를 지배한 정치적 거물로 평가받습니다. 개인적인 삶은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을 일찍 잃고 궁중 생활의 권력 다툼 속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치적 능력과 판단력은 이러한 역경 속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서태후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황위 계승 문제를 안정시키고 국가를 흔들림 없이 운영하며 거의 반세기 동안 청나라를 지탱한 것입니다. 서태후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권력을 쥔 기간이 길다는 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권력을 유지하며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남편 한풍제나 아들 동치제보다도 훨씬 뛰어난 정치적 판단력을 보이며 역사상 여성 지도자로서 가장 오랫동안 절대 권력을 행사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결국 서태후는 중국 봉건사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으로 평가됩니다. 그녀의 삶과 통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여성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도 뛰어난 전략과 지략으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황후나 어머니로 머물지 않고 거의 반세기 동안 한 왕조를 직접 통치한 서태후의 영향력과 권력은 다른 모든 여성 군주를 압도하며 역사 속에 길이 남아 있습니다.